그 유씨 있잖아요, 유씨. 자, 이제 유씨 남았습니다. 유씨 잡으러 가겠습니다. 모두 기다려 주세요. 유씨를 콜아웃 하셨어요. 사람들이 유저씨라고. 유저씨 콜아웃인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저는 타이틀전만 기다리고 있지는 않고요. 이제 유지수 선수 너무 강한 상대고, 전 항상 강한 상대랑 지금 싸우고 싶은 마음이라서 유지수 선수를 콜을 했고, 그리고 뭐 그때는 당장의 타이틀전이 눈앞에 보이니까 그것만 좀 바랬던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강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면 누구랑 싸워도 상관없습니다. 이제는 좀 타이틀, 그 벨트라는 건 저한테 무의미해진 것 같아요. 어차피 실력이 받쳐준다면 벨트는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도 좀 많은 시합을 소화하고 싶은 게 최우선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유저씨를 콜아웃한 건 유저씨가 챔피언이기도 하지만 네. 제일 강한 사람이니까. 네. 강한 사람과 붙고 싶다는 욕심. 정말 세더라고요. 이번에 모아이 선수랑 싸웠을 때도 그렇고. 그 경기 이제 많이들 논란이 좀 있어요. 네. 승부로 이제 연장을 갔는데 네. 그 3라운드까지 경기를 봤을 때 네. 누가 이긴 것 같아요? 심판이라면 누구한테 승리를 줬어요? 굉장히 애매한 싸움이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그때 시합 끝나고 시합을 직접 직관한 이후로 아직 영상을 보진 않았어요. 영상을 아직 한 번도 보지 않고 지금 어제 올라왔는데, 그거를 이제 보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장에서 느꼈을 때는 저는 유지수 선수가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1라운드 다운이 좀 크긴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시합을 풀어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좀 유지수 선수가 조금 더 우세해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애매해서 사실 이거를 무승부를 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했었거든요. 근데 결말이 그렇게 돼버려가지고 너무 아쉽긴 한데, 그 3라운드까지의 내용을 봤을 때 굉장히 수준 높은, 선수들한테도 되게 공부가 많이 되는 시합일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 승을 줘도 굉장히 아쉬운 결과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흔히들 이제 유수영 선수를 그래플러로서 많이 인식을 하는데 네. 최근 들어와서 굉장히 타격이 네. 날카로워졌고 짧은데도 볼카노프스키가 됐더라고요. 네, 날카로워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네. 유지수의 타격을만 놓고 봤을 때는 네. 어느 정도 레벨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언더독 선수에 비교해서.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는 게, 모아이 선수랑 사이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이게 영상에서 보는 것보다 아마 실제로 봤을 때는 더 크게 느껴지실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근데 그 거리 싸움을 유지수 선수가 후반부에는 조금 더 유리하게 끌고 갔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높게 평가하는 거기도 하고,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유지수 선수가 이제 타격도 어느 정도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수 선수는 두 단체의 챔피언이어서 네. 딥 타이틀을 먼저 할 분위기거든요, 지금. 네네. 그렇다면 경기를 한 번 더 뛸 수도 있어요. 네. 유지수 말고 네. 좀 선호하는 붙고 싶은 상대가 좀 있다면. 저는 이시즈카 코이치 선수가 좀 탐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작년에 11월에 원래 이시즈카 코이치 선수랑 그 시합이 잡혀 있었는데, 어떤 사정인지 제가 듣지는 못했는데 이시즈카 코이치 선수가 시합을 못 뛰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1월 넘버링으로 밀리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시합을 뛰었으면 제가 작년에 5경기를 소화하게 되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여력이 있었는데, 좀 이제 11월을 패스하는 게 좀 아쉬웠었고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시즈카 코이치 선수랑 좀 싸워보고 싶어요. 스타일이 저랑 좀 유사점이 좀 많거든요. 그래도 싸우면 또 재밌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전적도 굉장히 준수한, 또 일본의 강한 선수니까 싸움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지금 타이틀 전선을 생각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강한 사람하고 붙는다고. 네네. 또. 근데 이제 팀 동료가 네. 전 챔피언이 있어요. 김성빈 선수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같은 이제 체급이란 말이죠. 네네. 타이틀 챔피언이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통 정리가 어떻게 돼요? 조금 애매한 상황이 되긴 했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흐르는 물을 가로막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열심히 무언가를 하다 보면 이제 성빈이도 분명히 파이톤 선수도 이제 따라오게 될 거고, 그리고 파이톤이 저가 있는 곳까지 따라오게 된다면 저는 당연히 물러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거기서 물러나서 조금 더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사실 이거는
좀 조심스러운데 제가 두 번째 시합을 블랙컴뱃에서 두 번째 시합을 소화하고 나서 성빈이랑 술을 한번 먹었었어요. 근데 형 챔피언 되셨으면 좋겠다고 진심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때 성빈이한테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너 만약에 내가 만약에 챔피언 되잖아. 그럼 나 반납하고 너한테 기회를 줄 거고 패더나 플라이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좀 가깝거나 먼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성빈이의 앞길을 제가 막을 생각은 전혀 없어요. 뭐 패더는 이해가 되거든요. 네. 플라이가 아니 패더는 뭐 띄우는 거니까. 네네네. 플라이 가능합니까? 제가 평체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가요. 제가 알기로는 바이퍼 선수랑 비슷한 걸로 알고 있어요, 평체가. 그래서 바이퍼도 빼는데 나도? 좀 이런 느낌이 있고요. 한번 도전은 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계속 벤텀 시합만 뛰어오다 보니까 한번 다른 체급의 시합도 경험을 해보고 싶긴 하고 아마추어 시합도 제가 패더 라이트까지는 뛰어봤었는데 플라이는 한 번도 안 뛰어봤어요.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바이퍼 선수가 지금 벤텀급을 넘보는데 좀 기다렸다가 제가 그냥 플라이로 가서 한번 붙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네. 바이퍼 김성훈 선수는 선수들 사이에서 어떤 평가를 내려요? 좀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스타일이고 네. 뭔가 다듬어져 있지도 않은 느낌인데 네. 선수들 사이에서는 어떻습니까? 일단 요상하고요. 정말 저 한마디로 저는 제가 그 바이퍼 선수를 표현하면 좀 이길 줄 아는 선수인 것 같아요. 이기는 방법을 아는 선수가 진짜 무서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폼이나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타격폼 때문에 되게 논란이 많잖아요. 근데 어쨌든 선수는 이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기는 거를 굉장히 잘하는 선수라서 저는 굉장히 고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탱크 선수랑도 그렇고 누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리고 누가 그 업킥으로 그렇게 사람을 다운시킬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대단한 DNA에 뭔가 박혀 있는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개체 실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이제 프로 선수로서 그 부분은 분명히 지켜야 되는 부분인데 지키지 못한 거에 질타는 어느 정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와 별개로 실력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 또 이런 요상한 경험을 계속 해줄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아니 그런 안바 이후의 업킥 이런 콤비네이션이잖아요. 네네네. 원래 있는 거예요, 이거? 보통 이제 머릿속으로 다 생각을 하는 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게 뭐 예를 들어서 킥캐치를 당하면 UFC에서 한번 나왔던 건데 다리 잡히는 돌려차기로 차야겠다 이런 생각은 많이 하는데 실제로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게 다 안바에서 업킥 차면 잘 먹힐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을 거고 훈련을 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바이퍼 선수는 네, 그걸 실현시키려고 훈련을 했고 그런 상상력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상상력의 영역이 아직도 남아 있을까요? 아 이거는 조금 엇나간 얘기인데 네. 기술적으로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네네. 10년에 비해 20년 전에. 네네. 상상의 영역이 아직 남아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아직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MMA는 이제 기술의 발전도 중요한데 트렌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카프킥이라는 것들도 최근에 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장됐던 길로틴도 이제 팔을 끼고 가는 아민 길로틴이라는 걸로 다시 또 명맥을 이어가고 있고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상상력이 끼어들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바이퍼 선수가 또 그런 것들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MMA가 정형화되면 정형화될수록 재미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좀 상상력이 끼어든 어떻게 보면 멋있는 기술들 멋있지만 효율적인 기술들이 나오면 또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상상력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길 수 있을 만한 기술 뭐가 있나요?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게 제가 바로 생각이 안 나는 게 상상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